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우동균입니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깼습니다. 원래 중국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대만은 국가로서 인정받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을 국가로 분류했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 저희가 단독으로 홍철기 사회부장님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 대만을 이제 국가로서 분류해서 지금 뭔가 중국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고 하죠. 예, 미국 국방부가 전략보고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6월 1일에 대만을 국가 목록에 드디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랫동안 지켜온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이제 끝냈습니다. 저희 신의 한수가요, 국내 언론 최초로 해당 보고서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입수를 해서 분석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하나의 중국 원칙 파기와 별도로 우리 정부와 대통령이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내용들이 미국 보고서에는 적혀 있었는데요. 다른 언론들이 외신으로 언급만 하고 대만 얘기만 하고 있는 동안 사실 북한에 대한 입장이 한 챕터가 전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번 자료화면을 보시죠. 네, 한번 자료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보고서인데요. 인도 퍼시픽 스트라테지 리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양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 보고서입니다. 여기 이렇게 서문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는데요. 최근 수십 년간 인도 태평양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오너십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빛나는 별들로 이루어진 국가의 별자리로 떠올랐습니다. 누구에게도 종속된 위성이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2017년 11월 10일. 얼마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이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3개국을 미국 안보에 대한 도전 국가로 명시를 했는데요. 네. 그 중에 북한에 대한 입장이 사실 가장 노골적입니다. 뭐 아주 직설적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언론사에서는 보도가 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않고 있습니다. 로그 스테이트, 범죄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FFVD,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하기 전까지는 미국 국방부, 지구촌, 그리고 미국의 동맹, 미국의 파트너, 경쟁자라는 것은 미국의 동맹국은 아닌데 심지어 미국의 적국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나라에까지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란, 시리아 등의 재래식 무기, 핵기술, 탄도미사일, 화학무기를 확산하고 있다. 인권 문제도 언급을 했고요. 북한 인권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본인 납치 문제 제기했고요.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대한민국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그레이터 서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파멸적인 피해를 입힐 장사정포가 있다.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미국의 국방부 보고서인데 천안함 46용사가 폭침당한 얘기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연평도 포격, 북한이 했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보다 더 신경 쓰고 있네요. 정말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 외에도 석유 불법 환적, 석탄 수출, 뭐 이건 저희가 보도해드렸듯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관련된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 도둑질, 아예 세프트라고 해서 도둑질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사이버 해킹해서 뭐 대단한 정보를 뽑아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진짜 좀도둑처럼 야금야금 돈도 뽑아내고 계좌도 털기도 하고 비트코인도 털기도 하고요. 어떤 위협도 미국, 대한민국, 일본, 동맹국, 파트너와 이겨낼 것이다 라고 북한에 대한 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저는 보도를 하면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할 수가 없고 남들이 대신 비판을 해줘야 되는지 언제나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요. 저는 이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이미 북한이라는 존재를 거의 인류의 적으로 규정을 했구나. 그러니까 뭐 단순히 경계하고 예의주시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실상 얘는 정말 반드시
뭔가 소멸을 시켜야 되고 뭔가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되는 그런 집단으로 약간 비출 정도로 약간 서술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납치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거론되기를 항상 원한 입장이었는데 이번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서 납치자 문제까지도 잘 설명된 걸 보면 아마 아베가 흡족할 만한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하지만은 한국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아마 이 보고서를 보면 좀 뼈가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뭐 탄도미사일 대신 단도미사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고요.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도 납북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전쟁 중에 납북된 분들도 많고요. 전쟁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납북됐고 그렇죠. 그 가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부는 국군 포로라든지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뉴스의 관심은 어쨌든 대만 문제였기 때문에요. 그죠. 대만에 대한 얘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하죠. 미국 고위 관계자들의 대만에 대한 입장을 직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료 화면에 좀 더 큰 글자로, 파란색 큰 글자로 있던 부분들을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미국은 항상 대만의 민주주의 포용이 모든 중국인들에게 더 나은 길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2018년 10월 4일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대만과 중국은 하나로 간주를 공식적으로 하는 시점인데요. 네. 대만의 민주주의가 중국 전체에 의미가 있다라는 말을 한 거죠. 이거는 중국 공산당이 들으면 아주 짜증날 만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음 거 보면요. 강하고 안전한 대만은 침략을 막을 수가 있고 대만인과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대만의 언어로 중국과 관계할 수 있다. 슈라이버 아테 차관보가 또 올해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대만이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요. 미국은 대만의 안정과 자유를 위해 무기와 어떤 서비스들을 다 제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외신들은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이제 표현하기 시작한 것은 결국 중국과의 무역 전쟁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미국 관리들이 실수해서 대만이 스테이트, 국가다라고 얘기한 적은 있지만 아예 문서화해가지고 문서화시켰죠.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사실 미국이 1979년부터 중국과 수교한 후로부터 계속 이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습니다. 대만과는 외교 관계는 없지만은 대만 지원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런 경우는 산업, 문화, 군사적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국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사정이 바뀌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이지 않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당선 직후 차이잉원 대만 총통한테 전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차이 총통을 미국 나사에 항공우주국이죠.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우주 개발을 하는 곳이지만 결국 우주 개발이라는 게 무기와도 사실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ICBM 이런 것도 다 우주 개발 기술의 결과물이고요. 최근에는 리다웨이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이 미국 워싱턴 방문해서요. 볼튼 만났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보시면요. 미국의 동맹과 미국의 파트너들을 이 보고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동맹국은 일본, 대한민국, 호주, 필리핀, 태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보고서에 나온 순서이기 때문에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왜 네. 대한민국보다 일본이 먼저 나왔냐? 이게 아니라 이 보고서 자체에서 일본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우리와 미국의 관계보다 조금 더 돈독한 것 같은 느낌이 요즘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동맹국까지는 아니지만 파트너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언급을 한 건데요.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입니다. 이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파트너라고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을 제가 한번 지도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국을 가운데 두고요. 중국을 포위하는 형상이 됩니다. 그렇네요. 중국이 1대1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실크로드를 새로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가는 길목을 자기네 돈으로 개발해서 다 자기네 영향권 하에 두겠다라는 게 중국의 목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싱가포르를 예를 들면요. 싱가포르는 말라카 해협의 끝에 딱 있기 때문에 배들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하죠. 배들이 들고 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만약에 싱가포르이 미국 편을 들어서 중국의 배 중에서 이상한 게 있다, 이런 것들 뭐 조사하고 이런다면은 중국이 배를 삥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에 보면은 아직은 아주 핵심적인 파트너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파트너로서 확대해 나가야 될 나라로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도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은 바다에서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대만도 이번에 국가화되면서 비수구와 같은 형상이거든요. 중국 대륙의 칼과 같은 형상인데 국가로서 미국의 공식적인 협력자로서 등장을 했죠.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는 일종의 뒤통수에 해당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륙으로부터 민주국가로서 미국의 4대 파트너로 인정을 받으면서 중국의 뒤통수를 겨냥하는 미국의 파트너가 이제 드디어 생겨난 거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요, 국제 정치에서는 선택의 상황이 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편에 쓰는지 애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이죠. 우방이고 동맹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드 정식 배치 지금 우리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얘기하면서, 아니 군사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환경영향평가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드 배치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북한 문제 관련해서 미국과 이견을 계속 드러내고 있죠. 사실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요, 민주국가 파트너십입니다. 일본, 호주, 필리핀 뭐 이런 모든 나라들이요 다 민주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들의 연합에 가입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와 손을 잡을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누구와 손을 잡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과연 지금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해 보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홍석희 사회부장님께서 이 외신 자료를 아주 잘 인용해 주셨습니다. 네, 좋은 취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이 북한 그리고 중국 참 문제가 많죠.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그 나라도 아니죠. 저는 나라라고 별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 헌법상으로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북한에 대해서 지금 범죄 국가로서 미국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어쨌든 대만을 국가로서 지금 분류했다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몸서리 칠 만한 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자료를 알아보니까 최근에 또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이 대만에게 무기를 수출하는 그런 계약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이렇게 국제사회가 요동을 치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1일 오전 11시부터 저희가 라이브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정식으로 그 오전 11시에 라이브 뉴스쇼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그랗게 올라오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